오늘은 7월 31일, 드디어 7월의 마지막 날, 내일은 8월 1일이네요. 네, 일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국미정입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제가 이제 영화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또 영화 자체 뭐 DVD도 굉장히 많이 소장하고 있는 매니아로서 이제 일요일에는 영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사실 뭐 그 영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음악도 좀 넣고 싶은데 요즘에는 그 저작권이라는 아주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그냥 제가 입으로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다 그랬잖아요. 근래 영화관이라는 걸 코로나 이후에 처음 봐봤는데 탑건을 봤어요. 처음에는 뭐 전편을 능가하는 그 후작은 없다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갔었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재미있고 우리가 신세대들이 말하는 뭐 시간 순삭이라는 말 하잖아요. 시간도 정말 빨리 갔고 무엇보다도 그 화면 자체에서 주는 그런 어떤 웅장함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 굉장히 좋았어요. 탑건은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들을 소재로 해서 세계적으로 대단한 화제와 흥행을 몰고 왔던 첫 영화는 1986년에 제작이 됐어요. 제가 그날 보자마자 집에 와서 그 1편이 집에 다행히 있더라고요. 비디오 테이프로. 그래서 봤거든요. 1편과 2편을 이제 하루에 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감동이 더 진하게 밀려왔는데 뭐 1편에서 그 톰 크루즈가 그때 24살이었다고 하죠. 굉장히 그 앳되고 되게 잘생겼었어요. 약간 우리나라 배우 느낌으로는 정우성 닮았다? 네, 그런 이제 인상을 받았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음악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때 그 음악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활주로 쫙 비행기 가면서 톰 크루즈가 오토바이 이렇게 확 몰고 갈 때 그 나오는 그 음악.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해변가에서 나오는 그 음악이 노래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레이디 가가가 또 OST를 불러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탑건 매버릭은 최근에 제작이 됐죠. 우리나라에도 수입돼서 인기리에 상영 중이고요. 사람들이 와 진짜 간만에 영화 보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어쩜 그렇게 재미있느냐 뭐그 호평 중에 네티즌들이 우리가 미국 사람은 아닌데 천조국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막 애국심이 막 불타오르는 그런 영화였다 뭐 울컥했다 이제 이런 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기야 지금은 한국은 외화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입되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러니 주연인 톱스타 톰 크루즈가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홍보차 방한까지 했던 거죠. 그는 10번이나 찾았을 만큼 한국을 대단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근하게 톰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굉장히 매너 있고 그리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한국 팬을 대해주는데 이번에 뭐 같이 출연했던 그 배우들이 대거 함께 왔어요. 그래서 루스터 역을 맡았던 그 마이스 텔러, 네, 그리고 글렌 포드라고 이제 행맨 역할을 맡았죠. 그리고 모니카 바바로의 그 피닉스, 그리고 발킬머는 안 왔어요. 발킬머는 지금 현재 투병 중이어서 아이스맨으로 이제 발킬머가 나왔었는데 극 중에서 후두함을 앓고 있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도 지금 후두함을 앓고 있다고 하죠. 발킬머는 배트맨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배우입니다. 첫 편이 우리나라에서 선보인 건 1987년이었어요. 1년 후였었죠. 35년 전인데 그런데 이제 후속편이 등장을 했습니다. 주연 배우는 여전히 톰 크루즈입니다. 그런데 감독 토니 스콧은 유명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친동생이기도 한데 뭔 일인지 좀 안타깝게 몇 년 전에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대신한 감독이 조지프 코신스키라는 감독이 이번 영화의 감독을 맡았습니다. 첫 편이 상영됐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탑건의 꿈을 안고요. 해군에 지원을 했다는 사실은 유명해요. 저도 그 전에 좀 약간 의아했어요. 전투기면은 비행기인데 왜 공군이 아니고 해군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해군 그 함대, 거기 보면은 함정에 이렇게 활주로가 있잖아요. 그게 해군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 해군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한 해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항공모함 한 척을 통째로 빌려서
촬영 기간 내내 사용했답니다. 한국에서도 뭐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때 당시에 그 톰 크루즈가 입었던 그 가죽 점퍼, 항공 점퍼 굉장히 유행했었고, 항공 점퍼에 그 붙이는 패치도 다 따라했었고, 또 오토바이가 붐을 일으키고, 또 한국도 공군에 그 해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또 젊은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영화의 파장이 대단해요. 후속편에는 먼저 출연했던 톰 크루즈가 다시 주인공 매버릭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첫 편을 찍을 때 고작 24살 애송이었던 그가 60세가 된 지금 다시 최고의 탑건 역을 열성적으로 또 감동적으로 연기를 하는데, 이 외모 자체도 굉장히 중후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는 그런 것보다는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모 관리도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의 연인 역도 켈리 맥길리스라고 제가 1편 보니까 상당히 지적으로도 보이고 되게 늘씬한 미녀였었는데, 제니퍼 코넬리로 바뀌었어요. 그 뭐 켈리 맥킬리스 자체가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몸도 많이 이렇게 살이 쪄서 뭐 역할에 아마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감독이 제니퍼 코넬리로 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배우더라고요. 전작에서는 맥라이언, 우리나라에서 아주 상큼하고 귀여운 역할로 되게 인기를 끌죠. 그리고 팀 로빈스가 1편에서 어디 나오나 하고 자세히 봤는데 저는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장면에서 이제 가끔 이렇게 키 되게 큰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말 거는 장면들이 있는데, 지금 뭐 대단한 헐리우드 배우인데 그때만 해도 약간 애송이 배우? 네, 그러니까 이름이 안 알려진 그런 배우였었나 봐요. 이렇게 그런 배우들을 보는 재미도 꽤 있었어요. 마이클 아이언사이드 등도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발 킬머만이 늙은 모습으로 다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 킬머와 그 톰 크루즈의 이제 영화 속에서의 그 티티카카라고 그러죠. 굉장히 그 서로 잘 이렇게 맞아요.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마일스 텔러 그 루스터가 이제 그 나오는데, 루스터 역할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변 그 씬에서 보면은 이제 럭비를 하잖아요. 굉장히 뭐 이렇게 밝은 음악과 함께 이제 그 럭비를 서로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약간 오징어 춤이라고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그런 장면이 찍혀서 전 세계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짤로 돌아다녀요. 본인은 막상 인터뷰할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게 찍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흥겹게 춤을 췄고, 그 장면들을 찍기 위해서 배우들이 이렇게 몸을 갖다가 우리가 펌핑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장면 찍기 전에 막 서로 엄청나게 운동을 한 다음에 그 명장면이 나왔다고 하던데, 되게 막 뭐라 그러지? 그 영화 속에서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장면이었었어요. 되게 건강한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글렌 포워드는 행맨으로 나왔는데 원래는 오디션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워낙 연기도 잘하고 오디션도 잘 보고 의지도 있고 해가지고 루스터 역할을 이제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는데, 그 감독이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좀 많이 인정해서 행맨이라는 역할을 또 따로 만들었다는 그런 호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닉스로 나온 그 여배우 모니카, 이 친구는 이제 발레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아름다운 미모와 함께 좀 탄탄한 체력도 이렇게 자랑을 하고, 되게 그 조종사, 그 비행 조종사로서 굉장히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좀 앞으로 또 주목이 될 그런 여배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970년생인 제니퍼 코넬리는 50살을 넘겼지만 뭐 워낙 미모가 유명하죠. 젊을 때 아름다웠던 모습이 아직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약간 좀 많이 말랐더라고요. 다이어트를 많이 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 야속한 세월의 흐름이 인간의 모습을 바꿔놓는 거야 어이하겠습니까? 그 두 영화의 이제 공통된 백미는 역시 초음속 전투기의 현란한 공중전 씬인데요. 이게 몰입이 되잖아요. 이렇게 장면 볼 때. 그러니까 혹시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을 보지 마세요. 환상이 다 깨질 거예요. 이미 다 제가 다 말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그 실제로 톰이 그 전투기도 직접 몰았다고 하는데, 그 얼굴 찌그러지는 거, 이렇게 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초음속으로 막 가면은 이렇게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막 장기가 다 뒤틀리고 거의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지래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 순간순간이 같이 고통으로 느껴질 정도로 영화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와 싸울까요? 실제 전쟁은 결코 아니요. 가상의 적들과 상대합니다. 첫 편에서
동료가 전사한 게 자신의 탓이라 자책했던 매버릭이 비행사 후보들의 교관이 돼서 후배들을 가르칩니다. 바로 루스터 역할의 그 아버지, 그렇죠. 굉장히 친한 친구였었는데 함께 비행을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으면서 본인이 굉장히 죄책감을 이제 느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후편에서는 그 화해하는 과정, 용서하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들이 이제 톰 크루즈의 목숨을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행맨으로 나왔던 이제 그 역할은 되게 처음에는 좀 악동이고 이렇게 약간 틸틸거리고 좀 약간 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마지막에 좀 반전이었었어요. 나중에 그 이제 다들 이미 이제 그 배치가 돼서 나간 상황에서 좀 약간 그 축구장에서 우리가 왜 그지 벤치 지키는 그런 이제 느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이 두 사람을 구합니다. 적들의 그 전투기를 이렇게 격파를 시켜서. 자, 매버릭 탑건은 그의 마지막 소망은 다시 탑건이 돼서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86년도에 나왔던 작품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원래 다른 그 동료들이나 이제 함께했던 기수들은 다들 무슨 뭐 함장이 돼 있고 뭐 거의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이제 뭐 제독이 돼 있고 이런데 본인은 그냥 대령으로서 대위가 아니라 대령으로서 그냥 그 오로지 그냥 업무에만 충실을 하더라고요. 상관들과의 옥신각신 끝에 가까스로 그 소만이 이루어집니다. 전우들과 함께 적진으로 날아간 그는 적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히지만 결국 그의 전투기는 적군의 대공 미사일에 격추되고 맙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그는 적의 낡아빠진 전투기를 훔쳐타고 천신만고 끝에 항공모함으로 귀환하는데 성공하는 이야기가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톰 크루즈 보면은 그 실제로 모든 거를 다 대역 없이 이제 본인이 직접 하잖아요. 그래서 더 영화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톰 크루즈는 그 매력적인 외모 때문인지 굉장히 그 여성들이 끊이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첫 부인이 미미 로저스, 그리고 두 번째 그 매력적인 니콜 키드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그 페넬로페 크루즈. 그러다가 이제 다 이혼을 하고, 그리고 케이티 홈즈, 그죠? 이렇게 한 4명이네요 벌써. 그리고 요람의 흔드는 손에 나왔던 뭐 레베카 드모네이도 그의 연인이었었고, 여자분이 끊이지 않는 그런 캐릭터였었어요. 영화에서 전편을 능가하는 후편은 없다지만 탑건 매버릭은 결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편 다 남녀간의 로맨스를 적절하게 곁들인 건 다분히 흥행에 유리하라는 계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낭만도 있고, 그리고 뭔가 사명감도 생기고, 그리고 그 영화 장면들 자체가 하나도 버리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마음속에 깊이 남는 그런 영화였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재미뿐만 아니라 감동도 주는 그런 영화였다는 평이 이제 좀 생겨나더라고요. 더위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통쾌한 영화가 바로 탑건 매버릭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꼭 한번 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화를 통해서도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자, 날씨 지금 비가 이제 그쳤네요. 오후에 좀 햇볕 덜 날 때 산책도 좀 하시고 또 건강한 일요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미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